저 아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매주 목요일 날 혹시 남도투데이 방송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 정말 들어보셨어요? 남도투데이 그 건강상식 바로잡기라고 하는 코너에 제가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건강상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하고는 있는데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 넘게는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정된 부분이라서 그래서 시간이 혹시나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분은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거든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전체적인 어떤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이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예. 아, 그래요? 건강하게 오래? 팔팔하게.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20. 120까지? 오래 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 그래요? 왜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제가 빨리 보내드릴까요? 빨리 가고 싶지는 또 않죠? 예.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무리 아파도 죽고 싶다는 생각, 물론 하기는 하겠지만 정말로 죽고 싶을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몸이 너무 이제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요. 입원해 있는데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이제 병문안에 가서 어머님 이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 정말 아프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을 거니까 이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거기가 그렇게 좋으면 너랑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저는 아직까지 지금 얘들도 좀 어리고 하니까 저는 조금만 이따 갈 테니까 어머니 먼저 가셔요 했더니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애들이랑 같이 가자. 그래서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죽고 싶은 생각은 글쎄요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살고 싶은 이제 그때 보면 욕망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 100세 살거든요. 그냥 웬만하면 100세 사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유엔에서 그 평생 연령 기준을 다시 재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한 거예요. 65세. 그러니까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65세 이후부터 65세부터 79세 여기까지가 중년. 아직 노인 안 되신 분 안 계시죠? 언제부터 노인이냐면 80세부터 노인. 80세부터 노인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노년. 80세.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60대만 돼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 60대 할아버지 할머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시면 절대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 이제 90세가 되면 90세 이후로부터 장수 노인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장수 노인. 이렇게 해서 평생 연령 기준이 바뀌는 이렇게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100세까지 사는데 이 100세까지 사는데 정말 내가 내 몸에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정말 많으신 분들이 몸에 어떤 병을 얻어서 10년, 15년
정말 힘들게 고생을 하다가 이 생을 마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암에 많이 걸리고 또 암에 안 걸리면 치매에 걸리고. 암이라고 하는 질병하고 치매라고 하는 질병 두 가지를 놔두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걸리십시오라고 하면 암 걸리실 거예요? 치매 걸리실 거예요? 암 걸리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된다니까. 치매 걸리실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고 나는 모르잖아. 자, 암은 엄청 아픕니다. 일단은. 근데 치매는 아프지는 않아요. 아프지는 않아. 치매 걸리실 분. 그래도 다 암 걸리실 거예요? 정신은 있잖아.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암에 안 걸려요. 치매에 걸리면 암에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왜 암에 걸릴 것인가를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 질병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좋은 음식 먹어야 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음식만 잘 먹는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느냐, 그것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라는 말 하잖아요. 이게 한자로 이 환자를 이렇게 씁니다. 환자. 근데 이 환자가 근심, 걱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 환자예요. 근데 오늘 스트레스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세요? 오늘은 이제 별로 시간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안 받으셨어요. 이제 받을 예정이죠. 네, 받을 예정이잖아. 근데 아침에 우리 사람은 사실은 눈만 떠도 스트레스예요. 눈 뜨면 스트레스예요. 눈 감으면 스트레스 해소. 여자분들은 남편이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오래 살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 아시겠죠? 남편을 빨리 보내야 돼. 남편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면 돌아가실수록 오래 산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는 부인이 빨리 돌아가시면 덩달아서 따라 죽어버려요. 오래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는 오래 살려면 부인을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여자는 오래 살려면 남편을 빨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내가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방법을 제가 나중에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빨리 보내는 방법. 그래서 이제 보면 이 환자 할 때 이 환자를 보면 이렇게 입이거든요. 입. 그래서 위에 입구자가 윗입술이에요. 아래 입구자는 아랫입술이고. 그러니까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이 바늘로 이렇게 뚫어놨어요. 뚫어놓은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뚫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거를 하면 너무 아프니까 남편 입에다가 이렇게 딱 뚫어놓고, 그래서 뚫어놓고 1시간 있다가 빼주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었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세상 살다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계속 억눌려서 있는 거예요. 억눌려서 삶을 살다가 이걸 풀어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환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옛날 분들이 시집을 가잖아요. 시집을 가서 시집살이를 하는데 살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잘해도 뭐라 그러고 못하면 더 뭐라 그러고,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더 뭐라 그러고.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면 어떡해. 호강에 추친소리 하지 마라 그래. 너만 힘드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혹시 남편 옆에서 울어보신 분 계세요? 그냥 울어보신 분. 남편 옆에서. 울어요? 싸워서 우는 거 말고. 울 일이 없어요. 텔레비 보다가. 우리가 이제,
그냥 정말 그냥 온갖 한이 많아서 슬프게 울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울고 싶을 때는 통곡을 하면서 울어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남편 옆에서 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계속 울게끔 놔둘까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내가 이제 너무 가슴에 복받쳐서 막 울음이 나와요. 그래서 울어.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럼 남편이 그냥 울으라고 어깨를 빌려줄까요? 미쳤구만. 거의 대부분 다 미쳤다 그랬지. 그리고 울지 마라 그러고 뚝 이럴 거고. 근데 우리는 많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냥 울지 마라고 해. 울고 싶은데 울지 마라고 한다고.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마라 그래. 노래도 있어요. 괴로워도 슬퍼도 울지 마라 그래.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안 준다 그래. 그러니까 울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정말 울고 싶을 때는 통곡을 하면서 울어버려야 돼요. 근데 내 몸 안에 있는 먹구름은 그 눈물로 해서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래야 무지개가 뜨거든요. 그런데 항상 억누르고 살아. 그래서 평생을 60년, 70년을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어떡해.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가족, 친척, 남편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내가 시간 쓰고 돈 쓰고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60년, 70년은 살아. 그래서 지금까지 사느라고 너무 고생했다. 지금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게 치매라 그랬어. 근데 치매에 걸리면 어떡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벽화 그려놓고 잘 그렸다고 박수 치고, 박수 안 치면 내가 그린 그림이라고 박수도 좀 쳐주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치매 안 걸리면 어때? 그분은 죽어요. 죽는다고. 몰라요. 어떻게 보면 자살을 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힘든 삶을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게끔 하는 그 삶. 그래서 치매에 걸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힘들게 만들었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는 안 걸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24시간 제정신으로 안 돌아오면 살만하거든요. 하루 종일 제정신으로 안 돌아오면 살만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꼭 하루에 두세 번씩 맨정신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양병원에 여기가 치매 요양병원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다 치매 걸린 거예요. 치매 걸린 제가 그냥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치매 걸렸는데 다 치매고 한 분만 제정신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한 분만, 이 선생님만. 근데 내가 보니까 다 치매인데 나 혼자만 정상인 거예요. 그럼 정상인 내가 치매에 걸리신 분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그러면 정상인 나를 내 자식들이 그냥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치매 병동이 있는 이 요양병원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손자, 손녀들 보고 싶고 자식들도 보고 싶은데 정상이 나를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내 삶 자체가.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냐고. 조금 있다가 또 헷가닥 해버렸거든요. 두 번째로 제정신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다 치매인데 나만 정상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암 걸려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치매에 걸려서 죽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암도 안 걸려야 되고 그때 보면 치매도 안 걸려야 돼요. 그래서 치매에 안 걸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고스톱 치는 게 아니에요. 고스톱 하루 종일 고스톱을 쳐보세요. 경로당에서. 허리 아프죠. 일단은. 하루 종일 고스톱을 쳤는데 2,000원을 잃었어요.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네, 그것도 하루 종일 쳤는데. 그래서 좋은 것은 내가 정말 살면서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가보는 거고 정말 배워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배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합니다.
내가 돈 얼마 모아지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실제로 실천을 못해.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해보고 싶은 것이 없어요. 배워보고 싶은 거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배워보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늙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부터 내 삶을 어떻게 변화를 한번 시켜봐야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를 시키면 정말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기회는 몇 번 올까요? 아, 딱 3번 옵니까? 첫 번째 기회는 뭐예요, 그러면? 네? 첫 번째 기회는 뭘까요? 별로 기회를 아직까지 못 잡으셨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첫 번째 기회는 태어나는 거라고. 그럼 두 번째 기회는 결혼하는 거. 세 번째 기회는 죽는 거. 그럼 결혼 2번 하면 결혼 2번 하면 기회 4번. 결혼 3번 하면 기회는 5번. 기회 많이 잡으시려면 여러 번 하면 되겠죠.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변화될 때마다 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될 때마다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스스로 변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변화를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온 습관대로 그냥 살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음식을 한번 바꿔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들을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나가면서 고개 딱 3번만 흔들면 뭐 들었지? 하면서 어제하고 똑같은 패턴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방송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해야 건강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실천을 안 한다라는 거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보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5세, 70세, 80세가 돼도 건강하게 암 안 걸리고 세상을 마감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가장 그냥 기본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기본. 그런데 그 기본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무단횡단 한 번도 안 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해보셨죠? 재밌지 않으세요? 네, 스릴 있어요. 그 스릴을 너무 만끽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신호위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다 해보셨죠?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내가 시골에 한적한 길을 가는데 저녁에 11시, 12시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신호를 지켜야지 하고 이제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있는데 되게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나는 지키고 싶은데 뒤에서 빵빵거려. 그래서 그냥 슬금슬금 가요. 근데 그 늦은 저녁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놓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는 깜빡깜빡 신호를 안 해놓고 빨간불 신호를 들어오게끔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이 기본을 너무 우리는 지키기가 사실은 쉽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찰청하고 경찰서에 강의를 자주 가거든요. 여기 강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이러는데 다 경찰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신호위반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계세요? 그랬더니 한 번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결론은 다 해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혹시나 우리 일반 중생들이 신호를 위반을 하면 한 번 정도 좀 봐주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 하시더라고. 누구를 봐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 생명이 탄생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생명이 탄생되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물이 없으면 생명이 탄생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이 있어야 돼요. 물과 불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온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따뜻해도 물이 없으면 생명은 탄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체의 몇 프로 정도가 물인지 아십니까? 70%? 70%. 이제 막 태어난 애들은 몇 프로 정도일까요? 한 80%, 90%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수분의 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몸의 수분량이 40%에서 45% 정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망이에요. 수분량이 이렇게 떨어지면 사망이에요. 그러면 수분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물 드셔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드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로 하루에 두세 잔의 물도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 안의 수분은 90%입니다. 세포 안의 수분은 90%예요. 네. 오늘 안 드신 분들은 이제 물을 드셔. 그래서 내 몸의 수분량이 40%, 45%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름이 생기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좀 나이가 먹었어도 좀 탱탱하게 보이면 좋잖아요. 내가 80대인데 한 60대처럼 보이면 좋잖아요. 그러죠? 60대면 50대처럼 보이면 좋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내가 노화가 빨리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노화가 빨리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 첫 번째는 물이에요. 일단은 수분. 그러면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좋으냐?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내 몸에 맞는 물을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 생맥주 500cc, 1000cc를 마시고 물 많이 마셨다고. 그건 물이 아닙니다. 그냥 술이지. 술하고 물하고 잘 구별을 하셔야 돼. 그냥 컵에 담겨져 있는 것은 다 물이 아닙니다. 음료수 드시고 물 드셨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커피 드시고 녹차 드시고 물 드셨다고 하시면 안 돼. 커피나 녹차에는 카페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커피를 한 잔을 마시면 그만큼 물을 더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적당하게 마셔야 되는데 얼마만큼 마시는 것이 내 몸에 맞는 물 양일 것이냐예요. 몸무게 1kg당 30cc가 내가 물 먹는 양입니다. 여러분들 몸무게 예를 들어서 60kg 나간다라고 하면 6, 3, 18, 1.8리터. 1.8리터. 1.8리터면 피트병 큰 거 하나예요. 하루에 그만큼 드시라는 거예요. 몸무게가 70kg 나가면 7, 3, 21, 2.1리터예요. 이게 내가 물 먹는 양이에요. 50kg 나가면 5, 3, 15, 1.5리터. 100kg 나가면 3리터. 100kg 나가면 3리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물만 먹고 살아요. 100kg 나가면. 붕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물을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사실은 이만큼 먹는다고 해서 내 몸에 과연 맞을 것이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을 보셔야 돼. 소변 색깔을 봐서 소변 색깔이 노랗지 않도록 물을 드셔야 된다고. 내가 오늘 물을 마셨는데 내가 60kg 나가서 1.8리터를 마셨는데 소변 색깔 노란 거예요. 그러면 물 부족한 겁니다. 이거 더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하루에 피티병 하나를 딱 받아서, 큰 거 하나를 딱 받아서 내가 오늘만큼은 이 물을 다 마셔야 되겠다. 귀찮으니까 또 아침에 일어나서 500cc 벌컥벌컥 마시고, 점심 때 또 500 벌컥벌컥 마시고, 저녁에 온샷으로 나머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수시로 꼴짝꼴짝 해서 하루에 1.8리터, 2리터 정도는 물을 드셔보시는 거. 미국의 내과 의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두통 환자한테 두통약을 처방을 해주는데 두통약 때문에 두통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 약 먹으려고 한 모금 마시는 물 때문에 두통이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시는 거, 머리가 아픈 거, 어깨 아프고 손발 저리고 쥐나는 것은 수분 부족입니다. 저녁에 주무시다가 쥐나는 거 수분 부족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머리 아프면 약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물을 드셔보시고, 어깨가 너무너무 아프면 물 드시고, 손발이 저리면 물 드시고, 저녁에 주무시다가 지나면 물 드시라는 거. 약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물은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냉장고에다가 물 넣어놓고 꺼내서 드시는 것은 웬만하면 삼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데 첫 번째가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노화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달만, 일단은 물 드시는 것만 한 달만 잘 한번 지켜보세요. 얼굴 때깔이 틀려진다니까요. 몰라볼 수도 있어요. 누구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만 정말 한번 지켜보셔요. 꼭 한번 해보셔. 물을 드시오, 강사님은? 네? 물을 많이 드셔요. 저 물 안 먹을 것 같습니까? 얼굴이 별로 안 좋아. 얼굴이 안 좋아요? 때깔이 안 좋아요? 물을 안 드시구나. 물 좀 많이 드시오. 네. 왜 연세 많이 드셨어요? 지금 젊게 보이세요. 제 나이가 별로 안 먹게 보인가요? 네. 아, 그래요? 많이 드셨어요. 50 많이 40대 40대는 40대처럼 보입니까? 40대. 아, 그래요? 조금 있으면 50입니다. 네, 조금 있으면 50이라고. 40 있으면. 네, 조금 있으면. 그날. 그날을 보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물을 드셔보시는 거 한번 지켜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이 정도야 뭐 하시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런데 정말로 한번 해보셔요. 이것저것 다 빼고 이것만이라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감정의 상태를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감정의 상태를 잘 조절하시는 분들은 빨리 안 늙어요, 일단은. 그럼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에 비해서 더 오래 살잖아요. 왜 더 오래 사는지 아십니까? 입으로 푸니까 오래 살아요? 입으로 잘 푸는 남자는 오래 살까요? 더 오래 살아요. 여자분들 중에서 여성성이 강한 사람은 오래 살아요. 여자이면서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예. 근데 여자인데 조폭 같은 여자분들 있잖아요. 남성성이 아주 강한 조폭 같은 여자분들 있잖아요. 오래 못 산다라는 거예요. 오래 못 살고, 남자들 중에서도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 오래 살아. 예. 남자인데 아주 남성성이 아주 강한 사람은 오래 못 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성성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성을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호르몬이거든요. 여성 호르몬.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 몸에서 아주 착한 호르몬이라고 하는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제일 착한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빨리 안 늙어요. 당뇨 수치도 안 올라가고 혈압도 안 올라가고 이런다고. 그래서 이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거. 덩달아서 가장 좋은 것은 콩이에요. 콩. 우리가 말 안 듣는 사람 한꺼번에 모아놓잖아요. 짝이에다가 쇠창살이 있는 곳에다가. 그래서 얌전해지라고 콩밥을 줘요. 얌전해지라고. 다시 사고치지 말라고. 다 살다가 나오면 기다렸다가 뭘 주죠? 두부. 이거 좀 먹고 좀 얌전해지라고. 예. 얌전해지라고. 단백질 보충이 아니라 얌전해지라고. 단백질 보충은 그냥 고기 먹이면 돼요.
얌전해지라고. 예. 그래서 물론 단백질도 중요하지만 쌀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쌀에도 단백질은 있어요. 그래서 이 콩이 여성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남편이 말 안 들으면 뭘 줘야 돼요? 콩밥을 줘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뭘 줘야 돼? 얌전해지게 콩밥을 줘야 돼. 왜 이렇게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닮았을까요? 아, 남편 아니고? 아, 그래요? 자폭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누구를 닮았냐, 남편을 닮았느냐, 아니면은 나를 닮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먹거리의 문제예요. 먹거리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성격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콩을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콩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콩밥을 해서 주면 콩만 다 걷어낸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본능적으로 알아. 콩을 먹으면 자기가 얌전해지겠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콩가루를 만들어야지. 콩가루를 만들어서 나물에다 넣고 국에다도 넣고 이렇게 해서 먹여야지. 꼭 콩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성격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간이 안 좋거든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화를 많이 내요. 예. 입만 벌렸다고 하면 화만 내. 그래서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간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옆에서 누가 화내고 있으면 간이 안 좋으시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고. 막 덩달아서 화내지 마시고. 그래서 화를 내가 안 내보려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지만 좀 절제해보는 것도 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이제 소화기 쪽 있죠. 비위, 소화기 쪽. 비위가 안 좋으시는 분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소화기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소화도 안 되고 소화기 쪽에 문제가 생겨요. 비위가 약해지고. 예.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라고. 근데 잠도 안 자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물론 잠은 자겠죠. 근데 그러신 분들이 있다고. 근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화기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폐의 문제는 너무 슬픔, 근심, 이가 너무 지나치면 폐가 상해요. 우리가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 많이 울잖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울다 보면 꺽꺽거리고 그래요. 이렇게. 그 폐가 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게 많이 항상 슬프고 항상 근심 걱정이 많으면 폐 기능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신장은 공포라든가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면 신장이 약해져요. 콩팥. 우리가 이제 옛날에 보면 저녁 12시에 공동묘지 올라가서 귀신을 보아버리면 저절로 오줌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공포 두려움이 너무 지나치면 신장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오줌을 싸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다니는데 오줌을 싸, 저녁에. 그러면 옛날에는 오줌 싸면 뭘 얻어갖고 오라 그랬죠? 소금을 얻어갖고 키 쓰고 소금 얻어갖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뿌려야 돼? 왜요? 애기한테 뿌려야 돼? 귀신 붙어서 오줌 싼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소금을 얻어갖고 왔으면 그 소금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 소금을 먹여야 어떻게 신장 기능이 좋아져. 신장 기능이 좋아지니까 오줌을 안 싸는데, 소금을 얻어갖고 오라고 해놓고 소금을 안 먹이고 소금을 뿌려. 뭐 귀신 붙어서 오줌 싼 건 아니잖아요. 근데 뿌려. 그래서 이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 이 성분이 신장 기능을 좋게 만들어서 오줌을 안 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의 문제, 이걸 잘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잘 컨트롤 시켜주는 거. 내가 너무 화내는 것도 그냥 계속 화만 내지 말고
조금 내가 화를 안 내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생각도 너무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너무 슬픔과 근심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조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만 너무 치우쳐 올라가면 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 조절되게끔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걸 조절되게끔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셨는데 남편분이 생전 안 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실까요? 미쳤다고 그래요.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으면 그렇죠. 다 뭐라 그러냐면, 아, 이제 이 영감탱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언제 바꾸느냐. 정말 죽을 때가 되어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해지려면 지금부터라도 해보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조금씩 변화시켜 보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물 드시는 거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이거든요. 불, 체온. 체온을 얼마만큼 유지를 잘 시키느냐예요. 우리 정상 체온이 몇 도죠? 36.5도라고 하잖아요. 1년이 혹시 며칠인지 아십니까? 365일이에요. 그래서 36.5도예요. 그래서 36.5도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뼈, 등뼈, 허리뼈의 개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그게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목뼈, 등뼈, 허리뼈만. 허리뼈만. 예, 여기 목에서부터 여기 허리까지 있는 뼈만. 근데 365. 그렇게 많아요. 우리 전체 뼈 말고. 혹시 1년에 절기가 몇 절기인지 아세요? 절기. 24절기. 24절기. 그래서 목뼈, 등뼈, 허리뼈의 개수가 24개. 24개. 그러니까 절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우주, 지구, 또 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나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구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지구에 어떤 물에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내가 우리 환경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되지는 않죠. 뭐 나만 한다고 해서 뭐 될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 36.5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 체온 유지가 안 되고 35도에서 35.5도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 첫 번째. 그러면 체온이 36.5도로 잘 유지가 되게끔 하려면 내 몸의 체온을 떨어뜨릴 만한 음식, 먹거리는 좀 삼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의 체온을 떨어뜨릴 만한 음식. 그래서 체온이 떨어질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과식이에요. 과식을 하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아, 배부르다 라고 하면 체온 떨어진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아, 배부르다 라고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 암세포가 증식을 해요. 아, 배부르다 라고 하면 암세포 증식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모임이 있어서 5만원짜리 뷔페를 갔어요. 5만원짜리 뷔페를 갔어요. 좀 너무 비싼가요? 3만원짜리 뷔페를 갔어요. 몇 바퀴 돌아야 되죠? 적어도 한 3만원짜리 가면 몇 바퀴 정도 돌아야 본전을 뽑아요? 3바퀴. 아, 3바퀴 정도 돌면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요? 근데 내가 3만원을 돈을 내놓고 3만원 이상의 것을 먹고 와야 되죠. 3만원 냈는데 2만원어치만 먹고 오면 얼마나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많아. 그냥 적당하게 한 숟가락 더 먹고 싶다라고 할 때 숟가락 놔야 되는데 이 숟가락이 나지냐고요. 절대로 안 나죠. 이 손하고 입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거든요. 기가 막히게 맞아. 그래서 내 앞에 없어질 때까지 손이 가요. 그래서 배가 정말로 다시 입으로 나올 때까지 먹어요. 그래서 본전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과식을 좀 안 해보는 것도 습관화를 시켜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과식 가끔 가다가 회식을 하고 또 누가 밥을 사주면 많이 먹어야죠. 당연히 많이 먹어야지. 근데 집에서도 많이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집에 있는 것 좀 아끼셔야지. 집에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고, 밖에 나가서는 입으로 나올 때까지 드셔도 괜찮아. 근데 집에 있을 때도 입으로 나올 때까지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은 아끼시고, 밖에서 누가 사준다라고 할 때, 그럴 때만 많이 드시고, 내가 사줄 때는 적게 먹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소식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하셔야 돼. 소식을 해서 내가 좀 배고프다라고 느껴지잖아요. 배가 고프다 이렇게 공복 상태가 느껴지면 SIR2라고 하는 유전자가 스위치가 ON 돼요. 이 SIR2 유전자가 뭐냐면 장수 유전자입니다. 장수 유전자. 그러니까 내가 장수하려면 일단은 소식하셔야 된다고. 항상 배부르게 드시면 안 돼. 나는 하루를 사는데 하루 중에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오래 못 살아. 그러니까 적게 드시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드셔보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먹는 게 오래 살까요? 아니면 그냥 하루에 한 2끼 정도만 먹는 게 오래 살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다 먹는 게 오래 살까요? 아니면 하루에 한 2끼만 먹는 게 오래 살까요? 조금씩. 네. 아침밥을 먹는 게 오래 살까요? 안 먹는 게 오래 살까요? 먹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먹어야 오래 산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는 그렇게 먹었어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2끼만 드시는 것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루에 2끼 정도를 먹는데 과연 아침을 안 먹을 것인지 아니면 저녁을 안 먹을 것인지. 근데 저녁을 안 먹으면 좋은데 우리는 항상 모임이 있으면 저녁에 약속을 하지 아침에 모임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을 계속해서 굶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먹고 내일은 안 먹고 그 다음 날은 또 먹고 그 다음 날은 안 먹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안 먹을 수 있는 타임은 언제예요? 아침이에요. 아침. 그래서 아침은 내 몸을 깨끗하게 비워주고 점심 저녁 좀 소식하시고 이렇게 해서 적게 드시는 것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인데 제가 저든 아니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을 먹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제가 여기서나 이야기를 하지. 다른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해보면 SIR2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것을 나는 것을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라는 것을. 고프기도 전에 계속 먹는 것은 일단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을 하면 체온이 떨어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너무 배부르게 드시지 마시고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을 때 숟가락 놓기가 쉽지가 않지만 한번 놔보시라고. 그래서 80% 드는 거야. 80%. 일하는 것도 80%. 운동도 80%. 두 번째,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을까요? 아니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오래 살까요? 그래서 운동 안 하십니까? 잘 보시면 운동 선수들 중에서 장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면 중단하셔야 돼. 내가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대회 안 나가실 거면 그냥 적당하게 하시라고. 마라톤 선수들이 동맥경화가 생겨요. 마라톤 선수인데 동맥경화가 생긴다고. 이게 그때 보면 우리 상식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데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동맥경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적당하게.
헬스클럽 가가지고 내가 런닝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런닝을 뛰어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막 경쟁이 돼. 같이 뛰기 시작했는데 내가 먼저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뛰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내려오거든. 나 내려가고 싶은데.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뛰라고 놔두고 그냥 과감하게 내려오셔.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하게 힘들다라고 하면 그냥 중단. 그리고 하루 생활에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근데 하루 생활에서는 전혀 안 움직이다가 그냥 꼭 헬스클럽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다 런닝머신 엄청나게 비싼 거 사다 놓고 거기서 뛰겠다고 한번 뛰어보겠다고 사다 놓는데 뭐 얼마나 뛰어요? 많이 뛰면 한 달이지. 그 다음부터는 빨래 거리잖아요. 엄청 비싼 빨래 거리. 세계에서 제일 비싼 빨래 거리. 빨래만 걸어놓고 거기다 그냥 방치해놓고 그래 산다고.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내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냥 타지 말고 그냥 걸어가 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저 20층에 있는데 왜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안 내려온다고. 혼자 투덜투덜 하면서 도대체 위에서 뭔 짓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안 내려오냐고. 그래 타고 올라가. 에스컬레이터 옆에 막 올라가지만 내가 한 계단, 한 층, 두 층 정도는 그냥 걸어서 올라가 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버스 타면 맨 자리만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서 있어도 운동이 되거든요. 그냥 서 있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리가 아파서 못 서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서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꼭 헬스클럽 등록을 해놓고 운동하는 것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는 적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운동이에요. 절대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운동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분 보충을 잘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보면 불과 물과 이 두 가지가 생명인데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우리 몸속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혈액이에요. 피. 혈액은 빨강색이잖아요. 불. 그럼 흘러가잖아요. 물이에요. 그래서 이 혈액이라고. 우리 몸에 이 혈액이 5리터에서 6리터가 들어있거든요. 5리터에서 6리터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그 생맥주 500cc 10잔. 내 몸의 피 양이 생맥주 500cc 10잔. 이 생맥주 500cc 10잔의 피가 30분 이내에 3분의 1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 버리면 내 몸은 사망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병이 안 걸렸어도. 그래서 이 5리터에서 6리터 이 혈액이 잘 돌아야 되는데 우리 몸의 혈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체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에서 12만 킬로미터예요. 별로 길지는 않죠. 별로 안 깁니까? 네. 10만. 광주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인지 아세요? 360km 정도 돼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차 타고 가면 몇 시간 걸려요? 3시간 반. 350km 이렇게 되는데 3시간 반. 근데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미터. 자동차 새 걸 하나 사셔가지고 10만 킬로 타려면 몇 년 타고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2년이요? 자동차 타고 그냥 세계일주를 하십니까? 10만 킬로.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타면 한 5년 정도는 타야 한 10만 킬로 탈 거예요. 5년을 타고 돌아다녀야 10만 킬로를 타는데 우리 몸의 혈관이 10만 킬로. 그러면 하루에 몇 바퀴를 돌면 내 몸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하루에 10만 킬로 혈액이 심장에서 품어져 나와서 몇 바퀴 정도 돌면 내 몸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죠. 뭐 굳이 뭐 이것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없겠죠. 이 10만 킬로 혈관의 길이가 우리 몸의 혈액이 한 바퀴 돌아가는데 47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요? 47초. 엄청 빠르네요.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르지 않아요? KTX보다 더 빠르잖아요. KTX 300km로 가는데, 비교가 안 돼.
47초. 47초 만에 한 바퀴가 돌아가야지 내가 몸에 문제가 안 생겨요. 체온 안 떨어지고. 그러면 과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과식을 하게 되면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또 몸에 지방이 많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몸 안에 지방이 많으면 그만큼 안 돌아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돌아가면 혈액이 안 가는 곳에 뭐가 생겨요?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통증. 혈액이 안 가는 곳에 통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잘 유심하게 관찰을 해보면 어디에 통증이 있는가가 다 본인이 알려져.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그래. 알려줘. 자기가 이렇게 하고 와. 이렇게 하고 와서 딱 앉아 있어요. 맥을 딱 짚어봐. 혹시 장이 좀 안 좋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뭐 어떻게 알기는 자기가 알려줬잖아.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손이 가는 곳에 혈액이 안 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통증이 있는 것이라고. 항상 머리에 손이 가요. 여기. 이분이 와서 앞에 앉았어요. 머리에 손대고 있는 분한테 혹시 배 아프세요? 라고 하겠어요?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에 손이 가는 거예요. 눈이 아프면 눈에 손이 가고 어깨가 아프면 어깨에 손이 가고. 그러니까 자주자주 어디에 손이 가는가만 잘 보시면 그분이 어디가 안 좋은 줄 알아. 다 알려주는 거라고. 막 굳이 뭐 검사하고 짚어보고 이걸 할 필요가 없다니까. 다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잘 관찰을 해보는 것이 필요해. 내가 하루 생활하면서 제일 어느 부위에 손이 제일 많이 가느냐. 본인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맨 여기 손이 가면 여기 아픈 거예요. 거기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통증은 혈액이 안 가는 곳에 통증이 생겨요. 피가 안 가는 곳에. 그러니까 애들이 배가 아프다라고 하면 할머니가 있다 계속 배를 문질러줘요. 계속 배를 문질러줘. 문질러주고 물어봐. 아프냐 안 아프냐. 아프다라고 하면 또 문질러줘. 언제까지 문질러? 안 아프다고 할 때까지. 할아버지는 언제까지 문질러 줄까요? 팔 아플 때까지. 할아버지는 팔 아플 때까지. 한 3번 문질러주고 아프냐 안 아프냐 물어보고 아프다라 그러면 또 한 번 문질러주고 또 물어봐서 아프다 하면은 에이 하고 그냥. 근데 할머니는 얘가 안 아프다 할 때까지 문질러 주는데 할아버지는 자기가 팔 아플 때까지만 문질러 주고 더 이상 안 문질러줘. 그래서 통증은 항상 이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혈액이 안 가는 곳에 생겨요. 그러면 혈액이 안 가는 곳은 혈액이 안 간다 그러면 산소도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과 산소가 안 가는 곳에 이렇게 혈액과 산소가 안 가는 곳에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암세포가. 그래서 혈액과 산소가 안 가면 어떻게? 체온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암세포가 살아요. 그래서 암세포는 무산소 호흡을 해요. 그냥 우리가 산소 없이 그냥 호흡을 해서 사는데 정상적인 세포들은 자기 수명만큼 살다가 죽습니다. 평균 막 90일, 120일 이렇게. 그런데 암세포는 나하고 10년, 15년, 20년 같이 살아요. 암세포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정상세포는 자기 수명만큼 살다가 자살을 하는데 암세포는 자살을 안 해요. 자살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나하고 같이 못 살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안 커지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만드셔야 돼요. 체온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혈액순환 잘 되게끔 만들고 산소를 많이 좋은 공기 많이 들어 마시고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썩지 않는 물질이 4가지가 있어요. 지구상에 썩지 않는 물질 4가지. 첫 번째 햇빛. 햇빛은 안 썩습니다. 두 번째 공기. 세 번째 물. 네 번째 소금. 이 4가지는 지구상에 썩지 않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4가지를 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이에요. 이 4가지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플러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2가지를 합쳐놓은 단어가 삶이에요. 삶.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삶. 이 삶이라고 하는 글자를 풀어서 쓰면 뭐냐면 살림이에요. 살림을 한자로 줄여놓으면 삶이라고. 살림 잘 하십니까? 정말 잘 하세요, 살림?
그래서 이 살림이라는 뜻이 어떠냐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살림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 가족들을 잘 건강하게 살게끔 만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음식 좋은 거, 건강에 좋은 음식을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집 안에 환경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건강에 오래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게 살림이라고.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이 살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식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러면 이 살림을 잘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은 뭐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맛있는 것을 해주고 싶어요. 좋은 음식을. 저녁 12시에 라면이나 끓여줘야지. 뺑 그냥 피자 시켜주고, 치킨 시켜주고, 새벽에 깨워가지고 라면 또 끓여서 주고, 이래야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지키면서 사는 게 필요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짜게 먹어야 돼요? 싱겁게 먹어야 돼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짜게 먹어야 될까요? 싱겁게 먹어야 될까요? 적당하게. 네? 적당하게. 적당한 그러죠. 적당하게. 도대체 그럼 얼마만큼 적당한가요? 얼마만큼이 적당한 걸까요? 이게 간간하게. 우리 몸에 혈액을 저장하고 있는 장기가 간이거든요. 간이 혈액을 저장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독소를 없애는 해독하는 역할을 간이 해요. 근데 이 간을 한자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게 앞에가 고기 육자 플러스 방패 간이거든요. 내 몸의 살덩어리를 방어하는 것이 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간이 혈액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 혈액 맛이 과연 달아야 될 것이냐 짜야 될 것이냐예요. 피 맛이 달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짜야 될 것인지. 짜야 돼요. 피 맛은 짜야 돼. 그런데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피 맛이 안 짜요. 다니까 상처가 나면 썩는 거예요. 달면 썩어요. 짜면 안 썩습니다. 피가 짜면 상처가 나도 안 썩어. 근데 당뇨 환자분들은 피가 달아요. 그러니까 썩어. 그래서 발가락 잘라내고, 그 다음에 발목 잘라내고, 그 다음 무릎까지 잘라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당뇨 환자는 짜게 먹어야 될까요? 싱겁게 먹어야 될까요? 짜게. 아니 밥은 네? 짜게 먹어야 짜게. 네. 짜게 먹어야 된다니까요. 짜게 먹어야 돼. 네. 아니 그게 바뀌잖아요. 잘 보셔. 이제 제가 왜 짜게 먹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드릴게. 예. 짜게 먹어야 돼요. 짜게 먹어야 돼. 근데 어떻게 짜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일단은 이제. 그래서 이 간이 간장, 된장 하는 그 간장하고 똑같아요. 이 이름이, 여기 있는 간의 이름이, 여기가 간장이잖아요. 이 간장하고 우리가 메주 써서 담은 간장하고 이름이 똑같다고. 그래서 혈액 맛은 우리가 메주 써서 담은 간장처럼 짜야 된다는 뜻이에요. 땀을 흘리면 땀 맛이 짜야 된다고. 짜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피부에 침투돼서 못 들어와요. 여기서 죽어버리는데 달면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서 기생해서 살아요. 그래서 일단은 짜야 돼. 일단은.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짜게 먹어야 돼. 우리 사람은 소금이 없이는 못 살아요. 소금이 없이는 절대로 못 살아.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잖아요. 염화나트륨. 우리가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여기 혈관에다 찔러주는 거 링겔 있잖아요. 그게 소금물일까요? 설탕물일까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이라고. 소금물을 혈관에다 넣어주면 다 파닥파닥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그리고 이제 살려놓고 의사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싱겁게 드십시오. 왜요? 싱겁게 먹어서 아프면 제가 소금물로 살려드릴게요. 유일하게 살려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다고.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될 게, 소금에는 천일염이 있잖아요. 천일염.
천일염이 있고 정제염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제제염도 있고 암염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정제염, 제제염, 암염은 얘네들은 소금 아니에요, 사실은. 라면 스프 짜잖아요. 그게 소금입니까? 아니잖아요. 미온 짜잖아요. 소금이에요? 미온이 소금입니까? 미온 안 짜요? 자, 라면 스프라든가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든 소금, 화학적으로 짠맛을 나는 소금, 이건 소금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짜게 먹지 말으라고 하니까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소금으로 그냥 다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천일염에는 뭐가 들어요? 천일염에는 핵비소하고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다이옥신. 핵비소는 철을 녹슬게 하는 물질이고, 다이옥신은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천일염에도 얘가 들어있다고. 그럼 얘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햇빛도 없애고 다이옥신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없애려면 프라이팬에다 볶아야 돼요. 시커먼 연기가 안 나올 때까지. 근데 시커먼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거 내가 맡아버리면 어떻게 내 몸이 더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볶으라고 해야 돼요? 사 먹어야죠. 마누라한테. 소금은 마누라한테.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남편한테 꼭 볶으라고 하셔요.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절대 소금 볶으라고 하면 절대 볶지 마시고 밖에 나갔다 오시고. 그래서 얘네들을 후라이팬에다 볶아서 시커먼 연기 안 나올 때까지 볶으면 핵비소 다이옥신이 없어져요. 근데 매번 이렇게 어떻게 볶아서 먹냐고. 그래서 얘네들을 없애게끔 만든 게 메주서서 담은 간장이에요. 간장.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간장을 종이컵, 이만한 종이컵에다가 반잔 따라가지고 온샷을 한번 해보세요. 온샷. 온샷. 속에서 천불이 날 겁니다. 네. 물 안 먹고 못 버텨요. 물 안 먹고 못 버틴다고. 먹은 만큼 어떻게 내 몸에서 농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물이 계속 먹히는 거예요. 조선간장. 네, 조선간장. 또 어디 마트 가서 여간장 사지 마시고. 조선간장. 네, 조선간장. 그래서 그 간장, 된장, 청국장으로 짜게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짜게 드셔서 짜게 먹고 물이 들어가야 어떻게 내 몸에 체온이 안 떨어져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속에 있는 염분이 빠져나가니까 체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체온이 떨어지고 염분이 빠져나가니까 체온이 떨어져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염분 농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체온이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내 몸에 체온 유지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소금이에요. 소금보다 더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 물과 염분이 내 몸에서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예요. 우리가 이제 얘가 암세포예요. 암세포. 근데 우리 몸에 혈관이 이렇게 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있고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이 있고, 모세혈관은 이게 동맥과 정맥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양 물질이 가다가 영양분이 어떻게 이 조그만한 구멍으로 빠져나와. 그러니까 암세포들은 여기서 붙어 있어요. 모세혈관에.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영양분을 받아먹고 살아. 그런데 이제 얘네들도 어떻게 신호를 하거든요. 다 이쪽으로 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먹을 거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력이 확장이 되겠죠. 우리가 처음에는 5명 있는데 얻어먹고 살았는데 많아지면 그 정도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세력이 커지면 여기서 나오는 걸로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혈관을 만듭니다. 신생 혈관을 만들어서 여기다 빨대로 딱 꽂아버려. 이렇게 빨대로 이렇게 꽂아. 그래서 촉촉 빨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암 환자는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양실조로 정말 많이 죽어요. 영양실조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암세포가 자꾸 있는 이 혈관은, 암세포가 새로 만들어낸 혈관은 우리 여기 손가락 끝에 있는 모세혈관보다 더 가늘어요. 엄청 가늘어요. 그래서 몸 속의 온도가 39도에서 39.6도가 되면, 몸 속의 온도예요.
우리가 일반 온도 잴 때는 여기 밖에 쓰잖아요. 몸 속의 온도가 39도에서 39.6도가 되면 이 암세포가 자꾸 이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툭 하고 터져버린다고. 이렇게 터져버리면 어떻게 암세포로 영양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줄어들고 죽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혈관을 터뜨리게끔 일단 만들어줘야 될 거고, 체온이 올라서 이렇게 체온을 올리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암세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정상적인 세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이렇게 암세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뭉쳐 있으니까 가서 잡아먹지를 못해요. 덩치가 크니까 못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세포가 암세포한테 갑니다. 가서 그 죽음의 키스라고, 엄청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뽀뽀 한번 해주라고 하면 안 해주실까요? 선생님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준다고요? 진짜요? 부인이 있는데 해줘. 아니, 없을 때, 부인이 없을 때. 부인이 죽어보고 없을 때, 아니, 안 볼 때. 안 볼 때도 양심상 안 되고. 아. 어디가 양심상 엄청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 뽀뽀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해주시겠어요? 해주겠죠. 이제 속으로는 다 해준다고 이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제 겉으로는 안 해준다고 해야지. 그래서 가서 죽음의 키스라고 해서 여기서 가서 딱 해서 해가지고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여기 정상적인 세포 안에 있는 수분, 염분, 또 그란잠이라고 하는 효소, 얘를 계속 얘한테 발사를 시켜요. 계속 발사를 시켜요. 그래서 풍선 부풀린 것처럼 아마 부풀립니다. 이렇게 부풀려서 터트려서 죽여요. 뻥 하고 터트려서 죽인다. 그러니까 찢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살아날 수도 있어. 근데 찢어 죽이면 절대 못 살아나. 그러니까 풍선 부풀리는 것처럼 부풀려서 찢어 죽여요. 네, 뽀뽀 한번 하고 찢어 죽여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상 세포에 소금을 빨아내고 암세포가 터져. 네, 터뜨려서 죽여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 안에는 어떻게 항상 수분과 염분과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 총알이에요.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 총알이라고.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수분이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해지죠. 염분 빠져나가서 체온 떨어지죠. 효소가 또 많이 안 들어가죠. 이러면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돼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일단은 수분, 염분을 잘 보충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잘 보충을 하셔서 꼭 하루에 내가 먹어야 될 수분과 염분 양을 드시라고. 효소, 그러니까 효소는 야채, 과일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야채, 과일을 48도 이상의 온도에 올려버리면 효소는 다 파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생야채, 과일로 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수분과 염분을 잘 보충을 하셔요. 근데 야채, 과일에 들어있는 것도 수분이잖아요. 얘도 수분이잖아요. 근데 이 수분은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물도 씹어서 먹으라고 한 게 그냥 이런 맹물 씹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채, 과일에 있는 수분을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이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수분과 염분을 꼭 필요로 할 만큼 공급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트륨은, 소금은 내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로 한 거예요. 절대 싱겁게 먹어서 오래 못 살아요. 싱겁게 먹으면 절대 오래 못 삽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수한 나라는 다 짜게 먹어요. 근데 배 아플 때 네. 센 거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네. 야채랑 네. 과일, 네. 그런 거는 왜 그런가요? 이제 찬 게 들어가면 그럴 수 있으니까. 야채, 과일은 성질이 차요. 과일을 먹지 말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센 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분해할 수 있는 힘이 좀 약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데쳐서 먹으라고 하는데. 네? 신장. 당연히 신장이 안 좋으면 짜게 못 먹게 하는데, 그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화학적으로 만든 짠맛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지, 신장 안 좋은 사람들이 간장, 된장, 청국장을 먹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그걸 드셔야 신장이 좋아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말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모든 짠 것은 그냥 소금이다 이렇게 그냥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짜다 그러면 다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짜게 먹지 말라고 하니까 다 소금을 그냥 안 먹어도 저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꼭 적당하게 소금을 드셔야 돼. 그런데 얼마만큼 먹으면 좋을 것이냐예요. 얼마만큼. 그래서 프랑스 파리 5대학 13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 소금량을 적게 드시는 분하고 많이 드시는 분하고 연구를 했는데 소금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4g을 섭취하는 사람, 6g을 섭취하는 9g을 섭취하는 사람, 9g 섭취하는 사람, 18g 섭취하는 사람 이렇게 18g, 4g 섭취하는 사람 사망률 5%, 9g 섭취하는 사람 사망률 3%, 18g 섭취하는 사람 사망률 0.8%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더 먹으면 어떡해? 안 죽을 수도 있다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해서 소금의 양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사망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20g을 먹었어요. 그럼 20g 먹으면 물 안 먹힐까요? 물이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이러한 햇빛소 다이옥신을 없앤 것들, 죽염, 용융소금, 간장,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로 짜게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게 드셔야 돼요. 예, 그렇게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절대 내 몸에 염증이 일어나고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소금 부족. 염증이 일어나는 것도 소금 부족, 염분 부족이에요. 염분이 부족하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햇빛 쐬고 하루에 30분 정도는 햇볕을 꼭 쐬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햇볕도 안 쓰려고 그래요. 그냥 눈만 내놓고 온것 다 무장을 하고 다녀요. 죽을 줄 알고. 태양빛을 많이 보면 피부 안 걸릴까요? 안 걸리지.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 다 피부 안 걸려서 죽었어야 돼요. 햇빛도 원적에서는 없자요? 원적에서는, 그러니까 원적외선도 있고 여기서 자외선도 있고 방사선도 있고 햇볕에 태양에서 나오는 것들이, 근데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뭐 자외선 방사선들이잖아요. 그렇더라도 내 몸에 좋은 선들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절대 100% 이득은 볼 수는 없어요. 자, 내가 사과를 먹는데 농약을 많이 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사과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네? 먹어야 되겠죠. 먹어야 되죠. 먹어야죠. 농약이 있는 것을 먹어서 내가 20% 손해가 본다라고 하면, 20% 농약 때문에 20% 손해가 본다라면 80% 이득이 보면 그냥 20% 손해는 내가 감수해야죠. 왜냐, 80% 이득을 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농약 때문에 어떻게 80%를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의 손해는 봐야지 절대 100을 이익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욕심인 것이지. 나는 농약 많이 했으니까 이거 안 먹을래. 안 먹은 것도 중요하지만 안 먹어서 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적당하게 손해는 보지만 그게 내 몸에 쌓이지 않도록 만드셔야 돼요. 쌓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햇빛은 쐬야 됩니다. 적어도 30분 정도는 쐬야 돼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자가 있는 분들은 햇빛을 안 봐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햇빛을 안 보고. 그러니까 햇빛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보고 좋은 공기 많이 들어 마시고 좋은 물 섭취하시고 좋은 소금으로 꼭 이 4가지를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식하지 마시고 소식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우리가 몸에 문제가 생긴 게 뇌하고 관련된 질환이에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한쪽 뇌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뭐 루게리 이런 병 있잖아요. 다 뇌질환이거든요. 뇌신경의 문제예요. 이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1번 염색체라고 하는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수치가 BDNF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그게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11번 염색체에 BDNF라고 하는 이 수치를 올리면
올리면 뇌 질환이 안 생깁니다. 간질,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치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수치를 올리려면 첫 번째 뭐냐? 칼로리를 제한하셔야 돼. 칼로리 제한. 적게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주위에 보시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다 몸이 뚱뚱해요. 다 뚱뚱하다고. 공부를 잘하는 애가 또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못하는 애들이 또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그럼 공부를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결론은 안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가고 또라이 되면 안 되잖아. 네, 너무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당하면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칼로리 제한. 그런데 잘 보시면 정신질환자는 다 뚱뚱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손에 먹을 것이 들려져 있어요. 그 먹는 거 뺏어버리면 엄청 성질을 냅니다. 평상시에 적게 칼로리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적당한 운동.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서 문제. 그 다음 세 번째, 뇌하고 폐는 건조하면 안 되는 장기입니다. 촉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 그 다음 네 번째,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천연 신경 안정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 안정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유산균. 장청, 뇌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이 깨끗해야 뇌가 맑아진다는 뜻이에요. 장이 좋아지지 않으면 절대 내 뇌가 좋아지질 않아요. 장이 좋아지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아, 내 기분 좋다. 똥 마려운데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똥 마려우면 못 웃어요. 아무리 개그 콘서트에서 너무너무 재밌는 걸 해도 내가 막 곧 설사가 나올 것 같고 똥 마렵잖아요. 웃을 수가 없어요. 입을 벌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똥 마려울 때 입 벌리면 나와버려요. 입이 벌어지면 항문도 벌어져요. 입이 벌어지면 항문도 같이 벌어진다고. 야호 이렇게 하면서 항문에다 힘 줘보세요. 힘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 야호 이렇게 하면서는 들어가는데 야호 하면서 항문에다 힘 주라고 하면 힘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정신 집중을 하려면 입을 딱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게임 하는데 가가지고 사격을 하시는데 입 벌리고 한번 쏴보세요. 맞는가? 입 벌리고 총 쏘면 안 맞아요. 입 딱 다물고 쏴야지. 입 딱 다물고 항문에다 힘을 딱 주고 딱 쏴야 벽발벽중이 된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궁을 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양궁을 하면 그걸 안 가르쳐줘. 항문에다 힘주라는 말을 안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근데 길거리 지나가는데 돌아다니는데 입 벌리고 돌아다니면은 정상인 것 같아요. 약간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입 벌리고 다녀야 돼? 아니 입 다물고 다녀야 돼? 입 다물고 다녀야지. 근데 저절로 입이 벌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입이 벌어진다고. 입이. 폐의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입이 벌어져요. 몸에 지방이 많고 폐의 기능이 약한 사람은 입이 저절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살을 빼야지. 그래서 뇌는 이렇게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좌측 뇌, 우측 뇌를 같이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좌뇌, 우뇌를. 그런데 우리는 거의 살면서 한쪽 뇌만 씁니다. 많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오른쪽 발을 살짝 들어보세요. 오른쪽 발만 이렇게 살짝 들어서 시계 방향대로 돌리세요. 이렇게 시계 방향대로 돌리시고 손도 오른손 드세요. 오른손으로는 숫자 6을 쓰세요. 숫자 6 이렇게 크게. 발은 시계 방향대로 돌리시고 발은 시계 방향대로 돌리시고 손으로는 숫자 6 쓰시라고. 아, 같이 가고 싶다 막 이러잖아요. 같이 가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 자네 운을 같이 우리가 안 쓰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할 일 없으면 앉으셔가지고 연습을 하셔. 연습을 하면 좌측 뇌하고 우측 뇌하고 같이 있어요. 글씨만 쓰면 안 들어가. 자, 이렇게 팔짱을 한번 딱 껴보세요. 팔짱. 네, 팔짱을 이렇게 한번 껴보세요. 빼가지고 반대로 방향을 한번 껴보세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리네.
편한 대로 한번 깨우세요. 이렇게 편한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 왼쪽 팔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신 분이 있고, 이렇게 하면 왼쪽 팔이 위로. 손가락 말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올라와 있고, 왼팔이 위로 올라오신 분들은 우측 뇌를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우측 뇌, 오른쪽 뇌. 오른쪽 팔이 올라오신 분들은 좌뇌를 많이 쓰시는 분이고, 좌뇌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분석적인 사고를 내. 분석적인 사고를 하고, 자, 이과, 여기 이과. 여기 우뇌를 쓰시는 분은 통합적인 사고, 문과. 그래서 왼팔이 위로 올라오신 분들은 산수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 네. 2 더하기 3 할만해요. 근데 48 더하기 54 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 네, 그 정도도 그냥 그냥 종이다 싸고 하면 할만한데 고박이 내버리면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확 찢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왼팔이 위로 올라오신 분들은 우측 뇌를 많이 쓰시는 분이고, 좌측 오른쪽 팔에 올라오신 분은 좌뇌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좌뇌 우뇌를 같이 쓰려면 하루 20분씩만 내가 끼고 싶은 대로 끼고 반대로 끼워보고, 편안하게 끼고 반대로 끼워보고, 이렇게 하루에 20분씩만 해도 왼쪽 뇌 오른쪽 뇌를 같이 쓰는 거예요. 자, 애들이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되면 문과 이과를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 저 이과 갈까요 문과 갈까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막 고민하지 마시고 팔짱 끼우라 그래. 끼우라고 해서 왼팔이 위로 올라가면 문과, 오른팔이 위로 올라가면 이과. 정말 저 이과 가기 싫은데 이과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데 제가 좀 전에 하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발 시계 방향도 돌리고 손 숫자 6 쓰고, 어린 애일수록 잘해요. 어린 애일수록 잘한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계속 이렇게 해서 좌뇌 우뇌를 같이 쓰게끔 하면 돼요. 손을 이렇게 딱 펴보세요. 딱 피시고 새끼 손가락만 딱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아, 같이 하고 싶다 막 이러잖아요. 자, 새끼 손가락만 딱 구부렸다 폈다 구불렸다 폈다 구불렸다 폈다. 안 되죠. 자, 4개의 손가락을 딱 잡으세요. 딱 잡고 새끼 손가락만 놔두고 새끼 손가락만 딱 구부려 보세요. 그래도 안 되니까 구부려 쳐요? 잘 돼요?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구불렸다 이렇게 구불렸다 폈다 구불렸다 폈다 구불렸다 폈다 잡고 해보세요. 힘들죠? 잡아도 힘들죠. 근데 처음에는 안 되니까 잡고 연습하세요. 이렇게 잡고 연습하시라고. 얘네들 잡고 연습하시라고. 왼쪽 오른쪽 잡고. 그래서 나중에 2개를 딱 잡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좌뇌 우뇌를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랬어요. 해보니까 이랬다고. 그런데 연습을 막 하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네. 처음에는 잡아도 안 된다고. 근데 이렇게 해보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하루아침에 뭐든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습관화를 시켜서 그걸 해보려고 해야 내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냥 뭐 한 번 한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마무리. 일단은 따뜻한 걸 드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태양이 나무가 이렇게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을 향해서 올라가는 애들은 성질이 차요. 성질이 차고, 태양을 피해서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들은 따뜻해요. 내가 더우면 그늘진 데가 있고 싶잖아요. 추우면 햇볕이 있는 데가 있고 싶고.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성질이 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성질이 차요. 그리고 땅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들, 얘네들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고구마, 당근, 마늘, 양파, 생강, 더덕, 도라지, 인삼, 산삼 다 따뜻한 성질이에요.
그런 것들은 따뜻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뿌리 음식은 따뜻하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뿌리 음식보다 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나무가 따줄 것 같은데. 그렇죠. 따뜻할 것 같죠. 그러니까 성질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더운데 햇볕이 있는데 가고 싶겠어요. 냉장고 들어가고 싶지. 그러잖아요. 차가운 데 있고 싶다. 그늘진 데 있고 싶은 거고. 그래서 얘네들도 성질이에요. 그래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 인삼, 산삼 따뜻하잖아요. 더덕 따뜻하잖아요. 그러죠. 마늘 따뜻하죠. 생강도 따뜻하고. 그런데 감자는 성질이 차요. 감자는. 그래서 우리가 발 삐어가지고 막 부을 때 감자 찧어서 이렇게 놔주면 화기가 빠지잖아요. 감자는 성질이 차. 그래서 감자는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뿌리 음식 먼저, 그 다음에 땅 위에 올라와 있는 거 나중에. 이게 음식을 먹는 순서예요. 이걸 먹어라, 이거 먹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뿌리 음식을 많이 드셔보시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거. 체온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뿌리 음식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적당하게 염분 섭취하시고, 뿌리 음식부터 섭취하시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음식 섭취하고, 이게 음식을 먹는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순서는 항상 우리는 야채, 과일은 후식으로 먹잖아요. 원래 근데 과일은 후식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먼저 먹어야 돼. 오늘은 우리가 피자를 먹는 날이에요. 그러면 피자가 오기 전에 먼저 이들한테 과일부터 먼저 먹고 피자 먹으면 괜찮아. 크게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피자 한 판 몽땅 다 먹고 후식으로 몸에 조금 도움을 주려고 이만큼 먹어. 그렇게 하면 먹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피자 주문을 해놓으면 피자 오기 전까지 과일을 먼저 먹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과일을 안 먹으면 그냥 피자 오면 접어서 쓰레기통에다 버리세요. 쓰레기통 버려버리라고. 또 어디 숨겨놨다가 얘들 다 자면 혼자서 꺼내서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음식을 뭐라 그래? 정크푸드라 그래. 정크푸드. 정크가 뭐예요?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음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음식은 최대한 삼가하고 야채 과일 위주로 식사를 하고 야채 과일 위주로 많이 먹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탄수화물에 이상한 것들이 붙어서 문제예요. 탄수화물에 설탕, 우유, 유제품, 식용유 얘네들이 붙어서 탄수화물에 밀가루에 얘네들이 붙어서 밀가루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밀가루 얘네들 안 붙으면 밀가루 먹어도 돼요. 괜찮다고. 밀가루가 안 좋다라고 하니까 우리밀 먹는다. 우리밀에 붙으면 어떻게 똑같아요. 우리밀도 안 좋으니까 통밀 먹으면 괜찮은 줄 알아. 통밀 괜찮은데 얘네들이 붙으면 똑같아. 밀가루나 우리밀이나 통밀이나 결론은 얘네들이 붙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 달라붙은 음식들 섭취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얘네들이 다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얘네들을 줄여야 돼요. 우유가 좋아요? 우유가? 네. 그래서 꼬박꼬박 드십니까? 우유는 성질이 차고 산성식품이에요. 그리고 우유를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좋다고 하죠. 우리나라만 좋다고 해요. 네. 우유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소가 먹어야 되는데. 네? 모유? 모유도 오래 먹으면 안 좋죠. 모유도 얘가 태어나면 모유도 6개월, 1년이 되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렇게 분열을 해버리니까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소도 새끼가 나면 엄마 젖을 먹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발로 차버린다고 못 먹게. 엄마도 모유 먹이고 어떡해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약 발라서 끊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이상을 먹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1970년도부터 84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축산업을 좀 이렇게 잘 되게끔 잘 살아보자고 축산업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콩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용유로 짜고 나머지 찌꺼기로 사료를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시켰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유를 많이 생산해내면서 소비하게끔 만들면서 그때 뭘 했냐면 우량화 대회를 했어요. 우량화 대회를 남양유업에서 한 거예요. 남양유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한 거라고, 우량화 대회를. 그래서 얘를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란다. 근데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속도로 자라잖아요. 그러면 암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암이 걸린다고 하면은 60대, 50대 후반, 60대, 70대가 되어야 암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7살, 18살, 19살, 20살, 20대에 암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고 죽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몸에 염증이 있고 아토피가 있고 하면 우유 먹이면 안 됩니다. 원래 한 마리 소에서 4kg 우유를 짜내거든요. 하루에 4kg. 근데 소한테 호르몬 주사를 놔요. 그 젖을 이렇게 많아. 그래서 하루에 40kg씩 짜내요. 유방암, 유방염증이 있으면 안 짜야 되는데 착용이 걸려서 짭니다. 고름 빠져나오죠. 항생제 빠져나오죠. 염증 물질 빠져나오죠. 다 모아서 105도에 5초 살균 시켜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맛있겠죠? 몸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절대 우유 드시면 안 되고, 아토피가 있는 애들도 우유 먹이면 안 돼요. 과산화 지질 때문에 절대 안 낫습니다. 장이 안 좋다라고 하시면 우유 드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게 드셔보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니까 소 키우신 분한테 제가 이 말을 하겠어요? 그러죠. 언제 칼 맞지 몰라요. 이야기를 못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도 어떻게 못하게 하거든요. 그걸 감당을 어떻게 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TV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유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두유를 드시는 게 더 낫지. 네, 두유. 우유도 좀 네. 아프게 들어가. 네, 두유도 진짜로 콩 집에서 짜서 이게 갈아서 만들어서 먹는 걸 먹어야지. 여기 마트에서 판매하는 두유는 뒤에 성분표 보면 콩 누구만큼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쓸데없는 것들. 네, 쓸데없는 것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시간 반 했는데 도대체 뭔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보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